네, 2022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요즘은 관심이 좀 줄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가 아닌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국가 경영 철학을 넣어서 지금 뭐 후보를 고르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다시 짓자 이렇게 짓지 말고 대통령 집무실 이름 국가 경영 철학을 넣어서 다시 짓자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즉흥적이고 인기 위주의 장명을 하지 말자.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 권영걸 씨가 위원장이었죠. 그동안 국민들이 응모를 했죠. 그렇게 해서 5개 후보작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실 새로운 이름으로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네. 국민으로부터 3만 건, 4월 15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해서 3만 건을 응모받았는데 그 중에 5개를 선정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6월 9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공모할 때는 최우수작은 600만원, 우수작은 3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까지 주겠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6월 3일날 5개 이름을 뽑아갖고 6월 9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한국갤럽에서 이 5개 이름이 이제 아까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놓고 직접 여론조사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 국민청사로 하자가 36%로 1등, 국민의 집이 12% 2등, 이태원로 22가 10%로 3등, 뭐 기타 등등 나왔답니다. 국민청사라는 국민청사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 공모가 끝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골라라 하는 그 조사가 끝난 6월 10일 날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국힘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모한 대통령실 이름이 다 마음에 안 든다. 뭐 국민청사고 국민의 집이고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용산이잖아요. 용산에 있으니까 한 참석자가 국힘당 관계자겠죠. 용산에 집무실이 있으니까 용궁이 어떠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이씨 용궁 중국집 이름 같다 그래서 와 웃고 그것도 자동 이렇게 버려졌죠. 그럼 뭐냐?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새로 옮긴 용산의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 공모를 통해서 5개로 압축해서 다시 또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해갖고 아마 발표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저는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300 몇 년인가요? 1300년대에 조선이 건국했죠. 여러분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이란 나라의 국호는 중국의 주원장, 명나라 태조가 정해준 거는 아시죠? 자, 고려의 왕실을 뒤엎고 이성계가 임시왕, 권지국사라고 하는 임시왕으로 있을 때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면서 국호를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은 신흥 강국인 명나라가 이제 적대의식으로 할까봐 우리는 이 2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정하고자 하니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하고 주원장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보낸 이름이 조선과 화녕이었습니다. 화녕. 화자는 평화할 때 화자에다가 안녕할 때 영자입니다. 조선은 왜 보냈느냐? 단군이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그 단군 조선이 한 1000몇 년 가다가 중국 은나라가 주나라에 멸망할 때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조선 땅으로 와서 그쪽에 군주가 되면서 기자조선을 열었다고 합니다. 단군조선을 이어서 기자조선이 있었죠. 그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인데 그 준왕을 항우를 이기고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 한나라에서 유방과 불편했던 유방의 친구인 노관이 이제 유방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도망을 가죠. 흉노땅으로 도망가니까 그의 바로 부하였던 요즘 영어로 하면 바이스였던 위만은 기자조선 땅으로 도망와서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조선의 왕이 됐죠. 그러다가 그게 위만조선인데 위만조선을 유방의 손자인가요? 증손자인가인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낙랑군 등 한사군을 세웠던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성계 세력은 그 중에서도 명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 이끈 나라를 잇겠다라고 해서 기자조선의 후예라면서 국호를 조선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의하고요. 또 다른 국호인 환영은 뭔가 하면은 이게 원래 고려는 이 북쪽 국경 지역에 동계하고 서계라고 하는 두 개의 지방을 둡니다. 그 중에 동계의 핵심 지역이 화주라는 곳입니다. 화주가 나중에 화령으로 이름을 바뀝니다. 그 화령 출신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고향 이름을 따서 화령으로 할까요? 조선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명나라 태조가 그래 뭐 기자조선 있는 거가 좋겠다. 조선으로 해서 조선이 되는 겁니다. 참 슬픈 국호죠. 그러한 조선이 궁궐을 짓습니다. 처음 지은 이제 정궁이 경복궁인데 이 경복궁에서 임금이 통치하는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근면하게 하다 할 때 근자에다가 정치정, 근정전으로 짓습니다. 근정전으로 이름을 명명합니다. 지금도 경복궁 가시면은 그 복원해 놓은 근정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선은 임진왜란 때 이제 경복궁도 불타고 지금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이 새로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랬기 때문에 창덕궁, 또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을 이렇게 5대 궁궐을 결국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창덕궁에서 이 군주가 통치하던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어지린자 인정전 그렇게 했고 창경궁에서 임금이 집무하던 곳은 밝을명자 명정전 이렇게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궁의 임금 집무실은 숭상할 숭자 써서 숭정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숭정전은 지금 경희궁에 없어요. 경희궁 터는 일본 제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일본인 학교를 세웠죠. 경성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경성중학교가 해방 이후에 서울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지금 서울고등학교는 강남에 가 있지만 대한민국 제2의 명문고등학교가 되죠. 그렇게 이제 경희궁 터를 학교로 바꿔버릴 무렵에 그 숭정전을 그때 이제 일제가 지금은 조계종인데 조계종 이전에 그 일본식 불교 조직을 만듭니다. 그 단체에 팔아버리죠. 그 다음에 그 종교단체가 나중에 조계종이 접수하면서 조계종이 그 건물을 갖게 되는데 지금 그 숭정전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뜯어가지고 동국대학교에 가면은 동국대학교 안에 숭정전으로 있습니다. 이게 식민 역사를 겪은 하나의 아픈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는 대통령 집무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전부 다 근정전, 인정전, 명정전, 그리고 숭정전으로 지었다. 이걸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도 제국이다 라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때는 새로운 궁궐이 된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무실을 짓고 이름을 짓는데 지금도 가면 덕수궁에 있죠. 가운데 중자, 평화할 때 화자, 중화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화가 뭔가 옛날 중국 고전을 뒤져보면 중화는 우리가 중용을 지키자 할 때 중용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경복궁 할 때 경복이란 거는요, 경복은 큰 복이란 뜻인데, 이거는 중국 시경에 보면은 경복이란, 큰 복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걸 끌고 온 거죠. 인정, 순정, 명정,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를 근면하게 해라, 어진 정치를 해라, 이렇게. 그건 만든 조어가 되는 거고요. 중화전은 중형을 따온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중에 중국에 많이 가셨을 겁니다. 북경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명청시대 때의 궁궐이었던 자금성이 있습니다. 그 자금성에 들어가면 청나라 황제가 통치를 했던,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죠. 많이 하실 겁니다. 태화전, 클태자에다가 화자는 평화할 때 화자입니다. 태화전이 있습니다. 근데 얼핏 가서 보면 거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3개 있어요. 태화전이 상당히 제일 큽니다. 그 뒤에 가장 작은 가운데 죽자 중화전이 있고요. 그 뒤에는 중화전보다는 크고 태화전보다 작은, 우리가 보충하다 할 때 보자 쓰는 보화전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전각 중에서 어떤 게 대통령, 청나라 황제의 집무실이었냐? 태화전입니다. 그 중화전은 잠시 청나라 황제가 쉬던 곳이고, 보화전은 뭐 연회장 정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인정전, 근정전식으로 뭐 정치나 잘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졌는데, 제국의 냄새가 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기록을 제가 다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청나라에서 황제의 정각 이름이 태화, 중화, 보화니까 그 중에 하나인 중화를 가져온 거 아니냐. 중용이란 뜻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한 나라를 운영할 때는 이 강력한 정치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선은 건국할 때부터도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다. 국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군주가 통치하는 그 건물의 이름을 나름대로 멋있게 줘야 되는데, 근정전, 인정전, 숭정전, 명정전 정도로 줬고, 대한제국이 돼서 청나라와 동급이다라고 할 때도 보면 중화전 정도로밖에 못 줬다라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대한제국이 대일본 제국의 벽합이 되면서 일본은 직접 우리를 통치하죠. 총독 등 주요 관리를 보냅니다. 직접 파견해서 보냅니다. 그럼 미나미지로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경복궁 뒤에, 그때 조선, 대한제국은 다시 조선으로 강등되고, 황실은 왕실로 강등되고, 조선의 왕은 일본 황실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영친왕이 이방자여서는 긴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줄여서 이방자라고 그랬죠. 그분하고 결혼한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나미지로가 이제 여기를 할 때, 나도 고정적인 관사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복궁 뒤에 그 관사를 짓습니다. 자, 이 경복궁 자리는 지금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고려 때 고려가 삼경제도를 했죠. 개경이 수도고, 그 다음에 지금 경주 지역의 신라 지역을 동경, 지금 서울 지역을 남경, 그 다음에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개경과 삼경제도를 했죠. 이 남경의 중심부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복궁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복궁 바로 뒤쪽, 지금 청와대 자리, 거기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려의 남경을 수도로 삼고 하다 보니까, 고려 남경의 건물 중심부 밑에다가 경복궁을 지은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왕조의 궁궐터는 폐허가 되죠. 사실 개경도요, 거란의 침략을 받고 몽골을 침발받은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시죠? 500년도 옵지를 필마로 돌아르니 인걸은 강대 없고 마눌 때도 추초이로다, 풀밭이다, 이렇게 돼. 마눌 때가 이제 고려의 궁궐터인데요, 초토화되죠. 조선의 궁궐터에 있던 이 정전이었던 경복궁, 이것도 임진왜란 때 완전히 타버리니까 추초가 돼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경복궁을 세워서 임진왜란 전에 운영을 할 때, 그 뒤에 남경터였던 곳은 아마 그렇게 좀 황폐했던 모양입니다. 그곳을 뭘로 썼는가 하면은, 이 고대국가 시절 때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도 왜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용어는 회맹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동맹을 맺는다. 그래갖고
뭘 하는가 하면 짐승 하나 잡아갖고 피를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하고 백제 지역을 둘 다 통치하려고 할 때 이 자기네가 굴복시킨 백제의 부여융 왕자하고 신라의 차기 군주를 데리고 와서 회맹을 갖게 하는 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러한 회맹을 하는 장소가 경복궁 뒤에 지금 그 터였던 것 같아요. 그 경복궁에 가보시면은 동서남북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 있는 문이 귀신 시자에다가 무인들 할 때, 문무할 때, 무인, 신무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맹터로 쓰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무예 관련 시험을 보거나, 뭐 그런 장소로 쭉 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완전히 초토화되니까 이제 뭐, 거기는 경복궁도 없어졌는데 뭐 그쪽 광심이나 갔겠습니까?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를 병합한 다음에 39년에 총독관절을 거기다 짓습니다. 지을 때 그때 아마 경복궁 경자에다가 신문문의 무자를 따서 경무대로 했다라는 설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무인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 싸우거나 하는 거를 경자가 볼경자도 되니까 와서 경무대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때 흥미로운 게 1939년에 처음 이 총독관절을 짓는데,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보천교라고 하는 증상계 계통의 종교가 굉장히 일어났다가, 호남지역에서 일어났다가 약간 친일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천교가 친일적인 생각을 띠는 데는 일본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나랑 색깔이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걸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 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옛날에는 워낙 자재가 귀하니까 갖다 씁니다. 그래서 보천교 본당이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이렇게 유약을 바르고 도자기 청자 짓듯이 만들어서 이렇게 푸른 기화를 올렸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총독부 관저에 올렸대요. 그래서 청화라는 이름이 생겼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름을 따서 경무대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쭉 사용하다가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쭉 지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4.19로 물러나죠. 그 다음에 윤모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경무대라는 이름이 이승만 독재랑 연결돼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이름을 줘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는 국민공모로 한 게 아니라 학자들 중심에 맡겼는데, 그때는 한문을 많이 쓰고 또 역사학자들이 또 그런 걸 할 때니까 들고 온 이름이 화령대하고 청와대입니다. 화령대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계의 고향이 화령. 네. 조선이 화령이 될 수도 있었죠. 그걸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무대의 또 다른 이름인 청와대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택해서 지금까지 청와대로 왔던 겁니다. 그 청와대를 이름만 바꿨지 옛날 조선 총독이 쓰던 관절을 그대로 써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본관을 짓죠. 그리고 그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실 인수문 안에 있는 관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 직무했던 옛 총독부 관사, 경무대 그 관사는 유지를 했어요. 이걸 누가 때려부수는가 하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면서 중앙청 철거하는데 앞장섰던 김영삼 정부가 없애버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없앱니다. 지금 청와대에 가보시면은 옛 청와대 본관토, 경무대 본관토 쓰인데 천하제일복지가 글이 나왔다고 하는 그 대통령 청와대 본관하고 그 가족이 사는 관사 사이 공간에 지금 빈 공간으로 돼 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G7 수준으로 발전이 돼서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의 이름을 이렇게 줘왔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판을 흔들어 버렸어요. 청와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통령은 대통령 그 본관에만 근무하고 그 비서들은 거기서부터 한 300~400m 떨어진 위민관에 수석이 하는 근무합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국가안보실장이 본관까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뭐 5분 걸렸다 그러는데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로 멉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근무하는 백악관은요, 방이 한 130개 있는 하나의 단일 건물 안에 대통령이 근무하고 비서도 같이 근무합니다. 방이 130몇 개. 혹시 미국 가셔갖고 워싱턴 가셨다가 조지 워싱턴 생각 가보신 분들이, 백악관 가신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하시겠네. 조지 워싱턴 생각 가보면은 그 친구는 그 과부랑 결혼했잖아요. 군인 출신으로. 근데 그 조지 워싱턴 생각해보면 굉장히 큽니다. 가보시면은 방이 참 많죠. 백악관도 그런 집이에요. 옛날 영주 거주지라고 할까? 영주의 거주지는 아니었지만 백악관은 같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을 했는데 전 상당히 동의해요. 내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생각이 바뀝니다. 그 대통령이 혼자 고립돼 있으면은 고립이 됩니다. 비서관하고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본인은 영선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새 대통령실 위원회인가 해갖고 뭐 국민청사, 국민의 집 이런 거 갖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복 선생이라고 굉장히 박학하시고 과거 남북대화에도 참여했고 그전에 한국일보 기자를 했던 분은 야, 새로운 대통령실이라면 국가 목표를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을 고토 회복의 의미도 있고 그 전에 북한하고를 통일을 해야 되니까 북방을 바라본다는 뜻에서 옛날 북은 현무라 그랬죠. 남쪽은 주작, 동쪽은 청령, 서쪽은 백호. 그래서 현무대로 하자란 제안을 하셨어요.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고토 회복을 염두에 두고 북쪽을 바라본다 해서 현무대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이거는 그분 개인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쭉 하는 걸 보니까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무조건적인 회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집이니 뭐 국민청산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진짜 파퓰러하고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가 우주 발사를 할 때 처음에 나로라고 지었다가 지금은 누리호로 또 이번에 발사를 합니다. 제가 이거 이름 지을 때 항우연 측에다가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발사 장소가 나로도에 있으니까 나로호로 처음 짓고 지금은 누리호로 갔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말고 뭐 해모수, 단군, 하다못해 주몽 뭐 이런 식으로 지어보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의미를 넣자 그랬었죠.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만 이왕 대통령실 옮기고 또 대통령하고 비서들이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머리 싸매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 개념을 넣어서 한번 대통령실 이름을 지어보자. 그러니까 국민 공모에 맡기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개념을 이해하는 윤 대통령 개념을 이해하고 발표했던 중요한 연설문이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풀어드렸습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문입니다. 그때 자유를 이야기하고 세계 시민 여러분하고 쭉 한 게 있습니다. 자유 다음에 평등이 나오고 그 부분. 이 대통령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유 세계로 자유로 뭘 한다든지 이런 개념. 그러려면은 윤 대통령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며칠 동안 짜매갖고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 공모로 하지 말고. 상당히 역사도 알고 철학도 알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갖고 그 중에 최고인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이란 나라의 국호, 또 화령대라는 이름을 윤보선 시절에 들고 왔다는 것, 또 일제의 스푼 약간 역사가 남아있는 청와대를 들고 왔다는 것, 또 영어로 하게 되면은 나는 블루하다면 우울하다는 뜻이야 영어로. 그죠?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는요 백악관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지었나 그랬더니 그 이제 돌걸물인데 그 바깥에 흰색을 칠해서 했기 때문에 백악관이 됐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푸른 기아를 올렸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이름이 슬쩍 쓰이다가 청와대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개발 독재 시대 때 우리가 세계 G10 안으로 들어올 때 역사 과정을 만든 공간으로 넘겨서 국민한테 개방했으니 끝났고, 앞으로 통일과 진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머물 곳으로 새로운 집무실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은 그 철학을 담아서 하보자 이겁니다. 대한제국처럼 중화전, 이왕 하려면 태화전이라고 짓지, 그건 뭐 어정쩡하게 중화전 이렇게 짓는 거. 인정전, 근정전, 명정전, 숭정전식으로 이렇게 뭐,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이름이죠. 그죠? 화령대도 그렇고, 청와대는 좀 그렇고, 그죠? 이런 거 말고, 딱 한번, 현무대도 괜찮고, 참고로 우리 군 있는 데는 다 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룡대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만포대도 있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대구에 있는 건 뭐지? 문무대. 거긴 통일의 의미를 담아서 문무대왕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상무대, 광주 쪽에 있는 거. 이렇게 딱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군에서는 다 의미를 넣어서 지은 건데, 군 통수권자가 계실 곳이니까 우리 군 쪽에서 이런 장명을 했던 분들하고 같이 깊이 토의해서 국가 발전 의지를 넣어서 대통령실 이름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저의 이정훈의 제안이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국가 경영 철학을 넣어서 대통령실 이름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새로 짓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